모르면 놓치는 통신지원금 최대 80만원까지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받으실 수 있는데요. 내가 받을 수 있는 통신지원금 상담만 받아도 스타벅스 쿠폰을 드리니까요. 지금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보세요. 홍명보 감독의 이번 경기 또 인터뷰를 봐도 홍명보 감독은 백스리에 자신감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요. 확신을 가진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본인 전술은 그렇게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좋은 경기였고 전술적으로 높은 오스트리아 같은 팀을 상대로 잘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휴식 기간이 적었고 전 경기에서 4대0으로 대패를 했던 상황인데 우리가 브라질전처럼 대패를 한 다음에 그 다음 경기에 극복하는 모습을 오늘 경기 또 보여줬다. 물론 졌지만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극복하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선수들을 관찰하고 뽑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고, 실점하는 부분이 아쉽지만 평가전은 그런 부분이 나와야 의미가 있고 보완을 할 수 있다. 요것도 이제 어쨌든 월드컵 때 보완하면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백스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늘 이런 얘기예요. 백4는 우리가 이미 월드컵 예선에서 오랜 시간 했었다. 그런데 이제 월드컵은 한 가지 전술로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어려움이 좀 있지만 3백을 계속하면서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오늘 3백은 퍼포먼스가 좋았다. 그래서 경기 중에 우리는 3백만 하는 팀이 아니라 한 가지 전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4백, 5백 변형이 되는 전술이다. 풀백이 한 명 앞으로 나가면 백4가 되는 거고, 이런 식인데 우리 전술은 지금 현재 문제가 없고 괜찮은데 선수들이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더 좋아질 것이다. 이게 늘 이 홍명보 감독의 이런 인터뷰가 전술에는 문제가 없고 선수들이 적응을 하면, 선수들이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시작하면 잘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백스리에 수비 라인이 좀 바뀌었다 라고 하니까 김민재 좌우에 있는 선수들이 지난 경기 어려웠다. 김태현과 조유민. 왜냐면 이 두 선수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 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좌우에 있는 선수들을 바꿔서 3백에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싸우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오늘 오른쪽에 있었던 이한범이나 왼쪽에 있었던 김주성이 올라가면 김민재와 풀백 사이의 이 공간을 잘 커버하자고 강조를 했다. 그래서 이제 그 상대 스피드가 지난 경기에 좀 어려웠었는데 오늘은 그 대비를 좀 했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는 이런 공간들을 나는 충분히 수비를 잘했다고 생각을 한다. 이게 3백에 대한 좀 평가가 이런 것들이에요. 3백에 대해서 이제 본인은 굉장히 이제 만족스럽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코트디부아르전도 그렇고 이제 오스트리아전도 그렇고 선수의 개인적인 미스와 실수는 있어도 지금 현재 3백에는 문제가 없다, 라는 얘기를 매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3백이 문제가 없지가 않아요. 홍명보 감독은 이런 그 3백 상황에서 우리가 실점하는 게 오히려 월드컵 준비하는데 피드백이 된다 라고 하지만 늘 그런 것 때문에 먹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백스리를 쓰면서 어떤 거냐면, 오스트리아전에 우리가 이렇게 5명의 선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두 경기를 봤을 때 홍명보 감독이 얘기하는 건 이제 백스리와 백4를 같이 쓴다 라는 게, 공격을 할 때 이렇게 5명이지만 공격을 하는 순간엔 풀백이 올라옵니다. 이태석과 서령우가. 그러면 지난 경기도 마찬가지였는데 한 선수가 내려와요, 미드필더 라인에서. 그러면 요렇게 백4가 돼요. 실제로 이런 장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드필더가 한 명 내려오면 백스리에 있던 선수들이 이렇게 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지난 경기는 왼쪽 센터백이었던 김태현 선수가 경기장을 넓게 쓰고 올라가려고 하고, 이런 장면이 분명히 있긴 했어요. 그게 이제 나는 한 가지 포메이션만 쓰지 않는다 라고 늘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쨌든 잘 되는 편이 아니기도 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좋은 찬스들을 지금 많이 만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늘 우리가 그 수비적인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수비수는 많은데 왜 계속 실점을 할까? 그게 이제 오늘 홍명보 감독이 얘기했던 요 포인트거든요. 오늘 이 김민재의 오른쪽 왼쪽에 있는 선수를 바꿨다. 그러면 여기 있는 선수들이 올라가서 싸울 때 이 사이 공간을 김민재와 풀백들이 얼마나 커버를 잘하는지가 중요했다, 요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오늘 경기도 이제 코트디부아르전도 마찬가지고요. 브라질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실점을 할 때 보면 분명히 수비수는 많은데 하나씩 끌려가면서 실점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거는 늘 나오는 건데 오늘 경기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오늘 오스트리아가 사실은 전술 변화에 이것도 좀 당한 면이 있어요. 전반전이 끝나고 우리가 코트디부아르전보다는 나오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좀 이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5-4-1의 형태로. 근데 전반전엔 여기 이제 라이머가 나왔어요, 오른쪽 풀백에. 그리고 이제 이 위쪽에는 비머라는 공격수가 나왔죠. 근데 이 라이머가 경기장을 넓게 쓰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경기장을 좁게 쓰고 있는데 계속 이제 오스트리아도 그냥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포슈라는 선수를 넣었습니다.
포슈를 풀백에 두고요. 라이머를 오른쪽 측면에 둬서 라이머가 안으로 들어가면 풀백이 이제는 직선적으로 올라와서 경기장을 넓게 써요. 요게 전반전과 후반전에 딱 시작하자마자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늘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한 명 한 명씩 끌려나가요. 늘. 아니 수비수가 분명히 많은데 끌려나가면서 공간이 늘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실점할 때도 보면 포슈가 한 명 끌고 나가고 라이머가 또 하나 끌고 나가고 그러면 공간이 생기면 이 공간으로 이선 침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공간이 발생하고 실점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오스트리아 전만 그랬냐? 그 전에 실점을 할 때마다 이런 장면이 매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브라질 전인데 이때도 백 5입니다. 5명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브라질의 선수가 하나, 둘인데 이 안쪽에 있는 선수가 뜁니다. 뛰면서 한 명을 끌고 나가죠. 그래서 끌고 나가서 공간이 생겨요. 공간이 생겼죠. 그래서 이 공간을 막으려고 김민재, 김주성이 약간 오른쪽으로 쏠려요. 쏠릴 때 바로 여기서 그냥 반대편으로 전환시켜줍니다. 이 공간으로. 그리고 반대편으로 볼을 전환시켜줬을 때 이 선수가 이제 볼을 잡는데 이때 우리의 중앙 수비수인 김민재와 김주성이 이 공간을 막으러 가다가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니까 김주성이 튀어나가요. 여기서.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김주성이 튀어나가는데 튀어나갈 때 요 공간으로 뛰어갑니다. 이 공간으로. 그래서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비수는 많은데 끌려나가면서 계속 공간을 내주다가 실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이태석의 뒤로 돌아뛰면서 이 사이 공간 중앙 수비와 풀백의 사이 공간으로 찔러줬었고 요 패스가 김주성이 튀어나왔을 때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편하게 실점하는 장면이었죠. 요게 홍명보 감독은 실점을 하면 개선되는 장면들이 우리는 있다라고 하지만 오늘 경기의 실점 장면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측면에 상대 이제 풀백 아까 설명드렸던 포슈라는 선수가 있어요. 여기서 측면을 넓게 쓰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이제 한 명씩 끌려갑니다. 일단은 이태석이 끌려가요. 이태석 한 명이. 그러면 여기 이제 또 한 선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선수를 또 막아야 돼요. 그럼 또 끌려나갑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이태석이 튀어나갈 때 뒷공간으로 라이머도 뛰고요. 그리고 앞에 또 바움가르트너도 있어서 순간적으로 김태현이 여기도 신경 쓰고 앞에도 신경을 쓰고 있어요. 순간적으로 2대1 상황이 됩니다. 수비수는 많은데 오히려 2대1 상황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앞쪽에 있는 선수를 따라서 앞으로 뛰어나가요. 그러니까 그 뛰어나가는 걸 보고 뒤쪽에 있던 선수가 침투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미드필더가 늘 이 공간에서 놓치거든요. 이런 장면 늘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다음 장을 보면 우리의 수비 측면에 한 명 이태석 끌려나가고 김태현도 끌려나갔는데 끌려나가는 요 공간으로 선수가 여기서 침투에 들어갑니다. 매우 명확한 공간이 나왔죠. 다른 각도로 보면 우리의 수비가 요 사이 공간이 나왔어요. 끌려나가면서 두 명이 끌려나가고 그래서 이 사이로 뛰어들어오는 미드필더에게 공간을 그대로 내줬고요. 이 공간을 내주면서 여기서의 컷백 그리고 득점. 이걸 보면 브라질전하고 크게 막 차이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선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 뭐 브라질전, 오스트리아전 뿐만 아니라 매번 좀 이런 식이거든요. 이런 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이런 측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홍명보 감독은 계속 괜찮다. 우리가 이거 적응만 하면 잘 될 거다. 라고 하는데 지금 이 백스리 상황에서 잘 되고 있느냐가 굉장히 의문이다. 이게 그 코트디부아르전도 약간 상황은 다르지만 좀 비슷한 모습이 나옵니다. 선수를 늘 1대1로 막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 어떤 식이냐면 늘 우리가 그 실점을 할 때 보면 중앙 수비수보다 미드필더 쪽에서 늘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 홍명보 감독의 이 백스리가 약간 한 명 한 명 붙어서 하는 좀 백스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냐면 한 명 한 명씩 끌려나가면 이때 2선에 있던 선수가 튀어나가는데 여기서는 사실 이제 중앙 수비수 같은 경우는 공격수를 앞에 두잖아요. 공격수가 뒤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앞에 두는데 미드필더 라인에서는 오프사이드 같은 게 없으니까 그냥 튀어나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 튀어나갈 때 이 움직임을 중원에서 한 번씩 놓칠 때가 늘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문제냐면 이렇게 중앙 미드필더가 놓치면 사실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누가 하나 있다면 이거를 뒤에서 커버해주는 게 되죠. 근데 우리가 백스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미드필더도 2명을 쓰니까 저기서 놓치는 면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우리의 문제점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이제 그 코트디부아르 전인데 코트디부아르 전도 보면 코트디부아르가 이제 공격수가 하나, 둘, 세 명이에요. 우리 수비가 하나, 둘, 세 명이죠. 3대3. 근데 여기서 이제 코트디부아르 선수가 한 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왜냐? 여기다가 튀어나갔거든요. 근데 우리 미드필더가 순간적으로 놓쳤죠. 요 이제 이선 자원에서 순간적으로 늘 놓쳐요. 한 명을.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실점하는 장면이잖아요. 코트디부아르전에 4대3 상황이 됩니다. 우리가 수비하기가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것도 3백을 쓰기 때문에 미드필더 한 명을 줄이면서 3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미드필더 라인에서 공간을 커버해주는 선수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똑같아요. 브라질전 비슷합니다.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이렇게 5명의 수비고요. 중앙에 2명, 좌우에 2명, 5, 4, 1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미드필더가 2명이죠. 이때 패스가 들어옵니다. 이 안쪽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볼을 요 선수가 잡는 척을 하다가 뒤에 선수가 있으니까 슬쩍 흘립니다. 그럼 우리 미드필더는 일단 이 선수를 마크하다가 볼이 뒤로 흘러가면 어쩔 수 없이 뒤에 있는 선수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러면 우리의 애초에 선수의 숫자가 중앙 수비와 이 미드필더 사이에 기본적으로 커버해주는 뒤에서 쓸어담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또 놓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편안하게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대로 실점.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다른 게 백스리에서 올라오는 거랑 미드필더 2명에서 뒤에 있다가 공간을 커버해주는 거랑 이거는 근본적으로 위치 선정이나 커버를 하는 순간의 타이밍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브라질전은 브라질의 개인 기량이 너무 좋지 않느냐? 그러면 코트디부아르전과 오스트리아전과 매번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건 그리고 멕시코전이나 미국전도 이런 장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매 경기 똑같은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수비가 많은데 한 명 한 명 끌려가서 공간 나오고 중원에서 선수 놓쳐서 순간적으로 이 미드필더 숫자가 부족한 부분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이런 지금 현재의 3백 전략이 수비적으로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3백에 대한 이제 김민재의 멘트가 하나 있어요. 어제 경기가 끝나고 김민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기자회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제 1대1로 안 되면 2대1로 해야 되는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그런 부분들이 되게 요 이제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는 1대1로 안 되면 2대1로 좀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월드컵에 나갔을 때 김민재야 1대1로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선수들이 월드컵에서 이 모든 공격수들을 맞이해서 1대1로 싸워서 이기거나 90분 안에 한 번도 돌파를 안 당하거나 그럴 순 없잖아요. 모든 선수가 당연히 그런 건데 근데 우리가 너무 1대1로 싸우죠. 그러다 보니까 코트디부아르전도 1대1로 싸우다가 무너진 거고 오스트리아전도 1대1로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경기 반복되는 이 3백의 문제다. 이게 이제 그 멕시코 장면이거든요. 멕시코 때도 거의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보면 하나, 둘, 뒤에 3백이 있습니다. 근데 공격수가 내려오니까 끌려 나왔고 뒤로 돌아뛰니까 끌려 들어가요. 완전히 1대1이에요. 여기서 지면은 사실은 실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볼이 뒷공간으로 떨어지고요. 김민재가 커버를 하러 갑니다. 우리의 3백이 이런 식으로 있죠. 그래서 여기서 1대1에서 지면 끝나는 거예요. 오스트리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이 윙백을 높게 올리기 때문인데 여기서도 이태석이 공격을 하고 있죠. 윙백이니까 이태석이 공격을 하다가 여기서 턴오버가 나옵니다. 심지어 반대편에는 서령우도 올라가 있어요. 뒤에는 백스리밖에 없는 거죠. 그럼 오스트리아가 공격을 한다 라고 했을 때 뒤에 하나, 둘, 셋 1대1 싸움이 됩니다. 여기서 패스가 들어가면요. 이게 또 김민재라서 막은 건데 김민재가 그냥 생으로 공격수 한 명을 막는 거예요. 여기서도 한 명, 중앙에서도 일단 한 명, 지금 빨리 달아와서 어쨌든 한 명 붙었지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김민재니까 막았는데 이런 1대1이 김민재가 말했던 우리는 2대1로 싸워야 되는 팀인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그게 좀 더 필요한 것 같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러한 측면인 거죠. 이게 브라질전도 그래요. 브라질이 심지어 개인 기량이 좋은 팀인데도 우리가 이렇게 윙백이 올라가서 압박하고 압박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볼이 빠져나왔을 때 1대1이 되거든요. 중앙 수비가. 그리고 이때도 보면 이태석 앞쪽에 달려가서 압박하고 있었고요. 서령우는 보이지도 않죠. 그래서 이 다음 장 보면 우리의 중앙 수비가 하나, 둘, 셋 호드리구, 비니시우스, 쿠냐를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1대1로 3백이.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런 백스리가 지금 이 홍명보 감독이 월드컵에 가져갔을 때 이게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 백스리인데 본인은 전술엔 문제가 없고 선수들이 적응만 하면 더 좋아질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본인의 이제 이런 그 전술적인 부분은 약간 늘 피드백이 좀 느려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어떤 것도 있었냐면 볼을 빼앗긴 것에 대한 질문. 오늘 이제 한 번 정도 후방에서 볼을 뺏겼다. 찬스를 주는 장면이 있었고 상대의 압박이 빠르니까 당황해서 보이는 선수에게 주려다가 미스가 좀 나왔다. 그래서 내가 그 라커룸에 들어가서 이게 내가 말한 부분이라고 선수들한테 강조를 했다. 이렇게 뺏기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시간이 있다면 조금 더 약속된 플레이로 풀어나올 수 있지만 우리는 오늘 충분히 괜찮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오스트리아가 압박이 세니까 그래서 이제 요 질문도 있어요. 상대의 압박이 들어가니까 롱패스도 많이 하던데 라고 하니까 당연히 오스트리아 압박에 대처를 하고 준비한 부분이다. 빌드업을 하다가 빼앗기면 치명적이니까 요즘 축구의 빌드업은 개념이 많이 변해서 위험 지역에서 짧은 패스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세컨볼을 가져오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상대방의 압박이 좋기 때문에 세컨볼을 가져오는 걸 중심적으로 썼다. 이거예요. 실제로 이거는 김민재 선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상대가 압박이 세니까 롱볼을 넘겨주는 걸 일단은 많이 준비를 했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오스트리아전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롱패스가 이 빌드업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약속된 패턴으로 짧은 패스만 하는 게 아니라 롱패스를 하는 것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말은 맞아요. 홍명보 감독이 롱패스를 뿌린다? 그게 빌드업의 과정인 거죠. 근데 거기서 약속된 롱패스가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뻥 차는 롱패스가 나가서 우리가 롱패스를 보냈을 때 세컨볼을 가져오는 경우가 오늘 경기 거의 없었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뭐 롱패스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롱패스를 가져가는 패턴이었다면 롱패스를 통해서 볼을 가져와야죠. 근데 볼을 못 가져와서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이 세컨볼도 그냥 이제 선수들이 달려 들어가서 그냥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그것도 감독의 능력이거든요. 떨어지는 타이밍, 약속된 패턴, 그리고 달려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오는 그런 모습까지. 근데 이제 오늘 경기 보면 되게 그냥 무책임한 롱패스가 실제로 많아요. 여기서도 보면 상대가 압박 라인을 높였죠. 볼 뺏기자마자 높였는데 여기서 이제 롱패스가 나갑니다. 롱패스가 나가는데 나가는 순간 이게 손흥민한테는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손흥민이 아예 잡을 수 없는 공간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이거는 세컨볼 전략이 제대로 구성이 안 되어 있다고 봐야죠. 근데 이런 장면이 똑같이 계속 나와요. 이것도 오스트리아가 누가 봐도 압박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올라가서. 그러니까 백패스. 여기서 우리가 뻥 찹니다. 앞으로. 이게 오늘 얘기했던 롱패스를 위한 상대의 압박을 대처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롱패스가 나갔을 때 아무도 없는 공간에 떨어져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준비했던 롱패스에 의한 빌드업이 나왔다라고 기보다 어설픈 롱패스가 많았다는 평가를 받아야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 롱패스를 이제 홍명보 감독이 내가 오늘 준비했다 라고 하면 그 롱패스에 대해서 무언가 체계적인 면도 나와야 된다. 벤투 감독 같은 경우는 월드컵에 갔을 때 우리가 그 짧은 빌드업이 안 되니까 실제로 월드컵 우루과이전 같은 경우는 그냥 롱패스를 때려요. 그리고 앞쪽에 조규성이 있죠. 그럼 조규성이 떨어뜨려 줄 때 그때 이재성, 손흥민 달려들면서 거기서 세컨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루과이전을 엄청 잘했고요. 그래서 우루과이가 나중에는 백포를 쓰다가 그 세컨볼 싸움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백파이브를 써요. 오히려 거기가 더 소극적으로 해요. 그게 준비가 돼 있냐 안 돼 있냐의 차이인 거죠. 근데 이게 이번만 그러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상 나왔던 그 롱패스의 그 모습은 아예 선수들이 받을 수가 없는 롱패스가 늘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우리보다 수준이 높으면 짧은 패스를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앞으로 뻥 차줬어요. 근데 여기서도 손흥민은 달려가는데 볼 자체가 이 앞쪽 공간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합이 안 되는 편하게 그냥 볼을 가져오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원톱을 키가 큰 선수 써야 되냐? 이것도 조금 다르거든요. 손흥민 같은 선수가 있다면 뻥 차줬을 때 달려가는 앞쪽으로 볼을 떨어뜨려 줘야 되고 조규성이나 이런 선수가 있으면 머리로 떨어뜨려 놓을 수 있게 몸 앞쪽으로 볼을 넣어줘야 떨어뜨리면 그때 세컨볼을 가져오고 그리고 저기서 앞쪽으로 넣어줬을 때 요즘에 이제 유럽에서 보면 우리 선수한테 볼이 안 가도 예를 들어서 볼이 앞으로 떨어지면 상대가 달려나갈 때 우리가 뒤에서 따라가도 이 선수가 등을 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볼을 못 내보내서 저기서부터 압박하는. 그러니까 이게 원톱을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한 거고 롱패스를 하나 때릴 때도 우리 선수가 어떤 성향인지 손흥민인지 조규성인지 오현규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른 건데 오늘 롱패스가 일단 나는 잘 됐다고 생각한다. 빌드업의 개념이 많이 바뀌었다. 실제로 이건 맞아요. 빌드업이 뭐 짧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롱패스를 가져가는 것도 빌드업입니다. 우리가 준비된. 근데 그런 거를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거는 본인의 이런 롱패스 빌드업이 잘 안 통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짧은 패스 할 때 상대의 압박이 빠르다 보니까 당황해서 보이는 선수에게 주려다가 미스가 나왔다. 이것도 약간 이 홍명보 감독은 선수 개인이 미스가 나왔다잖아요. 선수 개인이. 근데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이 압박을 당할 때 몸의 위치를 만들어 주느냐에 있습니다. 이게 되게 전술적인 부분이고요. 이거를 그냥 이제 우리가 볼 받아서 개인 역량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구조를 만드느냐예요. 몸을 대각선으로 돌려놓으면서 받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예를 들면 우리 이렇게 압박을 당해요 다. 그리고 이제 그 실수가 나왔던 게 백승호 쪽이었죠. 볼을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백승호가 여기서 그냥 일직선으로 볼을 받으면 백승호가 아래를 바라보겠죠? 아래를 바라보면서 등을 지면 줄 수 있는 선택지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보통 잘하는 감독들은 만들어주느냐, 볼을 받을 때도 김승규가 볼을 줄 때 대각선에서 볼을 잡게 합니다.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몸을 이렇게 돌려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볼을 받는 거죠. 그러면 대각선에 우리 선수가 하나 있고요. 이 선수도 대각선을 돌려놓고 있기 때문에 바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몸의 방향을 돌려놓고 줄 수 있는 공간을 찾는 요 구조를 만드는 게 그게 이제 감독의 역할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 보면 늘 뺏길 때 보면 그냥 등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이제 뺏기는 장면이 빌드업에 대한 구조가 안 만들어져 있어서 뺏길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 뺏겼던 장면인데 홍명보 감독이 얘기했던 백승호가 내려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둘 압박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김승규 선수가 앞으로 주죠. 근데 백승호 선수가 볼 받을 때 몸의 위치가 이렇게 그냥 등을 좀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패스에 대한 각도가 잘 안 나오잖아요. 줄 수 있는 각도가 이쪽? 근데 이미 압박을 당하고 있어요. 줄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여기를 지금 시야에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래서 백승호가 돌아선 다음에 패스를 주다가 여기서 선수가 붙어있는 데 주다가 미스가 나오죠.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상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황인범이 볼을 받을 때 상대가 달려들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뒤를 바라보고 있어요. 늘상 정면을 바라보면서 이제 볼을 받죠. 그러다 보니까 압박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백패스하면 상대가 압박, 그러면 당황해서 여기서 이제 골키퍼가 그냥 미스, 이런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백승호가 볼 잡는데 여기서도 볼 잡을 때 등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을 잡는 순간 백승호가 볼을 잡을 때 완벽하게 이제 뒤만 바라보고 있죠. 줄 수 있는 시야가 확보가 안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다른 팀 보면 멕시코 같은 경우, 멕시코가 볼을 잡습니다. 앞에서 내려오고 있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뛰어나가는 선수가 있어서 몸을 이렇게 돌리면서 잡습니다. 그래서 패스가 이렇게 나가죠. 요게 이제 보통 많이들 하는 방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볼 잡자마자 분명히 뒤에서 우리가 달려들었는데 몸이 돌아가 있으니까 이곳을 보고 바로 패스. 근데 우리는 늘 이렇게 볼 받을 때 뒤를 바라봐야 되고, 그러니까 줄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등을 졌을 때 다시 백패스. 그러면 이제 골키퍼가 다시 받아서 상대의 압박을 또 당해야 되는 어려운 장면이 늘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다시 볼을 방출하는데 여기서도 수비에게 뒤를 잡히면서 심지어 등을 지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 수 있는 공간이 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선수가 없는 공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공간으로 시야를 둘 수가 없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볼 잡자마자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분명히 여기도 있고 공간이 여기도 있고 돌려줘야 되는데 등을 지고 있으니까 그냥 다시금 받아서 뒤로 줍니다. 그러면 상대가 너무나 편하게 또 압박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줄 공간이 없으니까 수비수가 그냥 뻥 차서 상대팀에게 넘겨주는. 그러니까 요것도 홍명보 감독이 상대 압박이 빠르다 보니까 당황해서 보이는 선수한테 그대로 주려다가 미스가 나왔다. 그리고 내가 요걸 강조했다. 라커룸에 가서 이렇게 뺏기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애초에 우리가 지금 이 홍명보 감독 체제에서 오랜 시간 이제 어쨌든 오고 있는 과정에서 늘상 저렇게 이제 패스를 주고받는 각도가 안 나오고, 저렇게 되면 정말 말 그대로 황인범, 이강인, 기술 좋은 미드필더가 해줘. 알아서 거기서 볼 받아서 시야가 좀 확보가 안 돼도 저기서 지켜내고 돌아서고 그거 해줘. 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홍명보 감독이 계속해서 내 전술엔 문제가 없다 라고 하지만 분명히 이제 홍명보 감독의 전술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홍명보 감독은 전술 문제 아니다 라고 인터뷰를 하지만 선수들은 이렇게 인터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오늘 경기도 이강인 같은 경우 오늘 득점이 안 나와서 공격수로서 많은 부끄러움을 느낀다. 수비에서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주는데 결국엔 득점을 만들지 못해서 오늘 좀 부끄러운 경기였다. 이렇게 이제 선수는 자기 탓을 하고, 손흥민도 뒤에서 고생해주는 팀원들이 있는데 내가 결정적인 찬스를 계속 놓쳐서 미안했다. 이렇게 선수들은 내가 좀 잘못했다. 좀 부끄럽다. 뭐 이런 얘기인데 감독만 전술엔 문제 없다. 보완만 되면 괜찮다. 그리고 선수들이 적응만 하면 괜찮아질 것이다. 3백 괜찮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홍명보 감독이 이제 전술에 대한 피드백을 많이 안 가져가는 감독이기도 하고, 이런 피드백을 안 가져가면서 똑같은 문제만 나오니까 본인 문제는 계속 없다고 이제 인터뷰를 하니까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뭐 속이 타는 이야기가 반복이 되고 있다.